안녕하세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서울 조각 투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몇 회 분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종강역에 있는 전봉준 동상 앞에 와 있어요. 이 전봉준 다들 아시죠? 전봉준은 조선의 농민운동가이자 동학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인데 그 별명이 있죠. 죽창녹두장군이라고. 그게 키가 작아서 붙여진 별명이고요. 1890년대 초 흥선대원군 문화의 식객이었다고 합니다. 1894년 탐관오리인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1차 봉기를 주도했었고, 3월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규정하여 동비라고 칭했다고 해요. 종각에 있는 전봉준 작품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건립을 했어요. 작년이죠. 이게 국민 성금, 세금으로 한 건 아니고 성금 2억 7천만 원을 모아서 세웠다고 합니다. 2016년 8월에 박원순이 전북 전주를 찾아가서 동학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박원순이 전봉준 장군 순국터인 서울에 동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원로 조각가이신 김수연 충북대 명예교수가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앉아있잖아요. 이 앉아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일본 영사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가마 위에 앉아 압송되던 전봉준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종각에 있는 전봉준 조각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게 그 전라도에도 있어요. 전라도에는 뭐 전봉준 기념관이에요. 거기 완전 길 이름도 막 전봉준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라도에 있던 전봉준 조각이 친일 조각가가 조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철거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조각가 이름이 김경승인데요. 이 문제가 된 그 조각 작품은 1987년 군부 정권에 의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동상과 구조물을 만든 김경승 씨가 친일 미술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이었고, 친일 행적이 문제가 돼서 해방 이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없애야 된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근데 전봉준 조각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근데 구글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못생겼어요. 심각하게 못생겼는데 미화가 아주 잘 된, 아주 심각하게 미화를 시킨 왜곡이죠. 이 정도면 거의. 보면은 뭐 기법 같은 거는 이제 얼굴 위주로 묘사를 하고, 이런 옷이나 이런 거는 좀 거칠게 작업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동상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왜 이 전봉준 동상이 서울시 한복판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창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 네,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화장입니다.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서 1월 3일에 재개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진 못할 것 같고요. 이 이화장이 자리 잡은 이 동네 있잖아요. 이화동 일대가 원래 배밭이었다고 합니다. 중종 이전부터 이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그래서 이화정동 이라고 불리었던 동네고, 정자가 일제시대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화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시던 곳이기도 하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해 있다가 귀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기거할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권영일 등을 비롯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동소문동 4가 103번지 도남장이라는 그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곳으로 이화장으로 옮겨온 거고요. 그래서 이곳 이화장에서 이제 47년부터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에 살면서 그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장에 당선이 되고요. 그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다음에 그 48년 7월 경무대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부인
영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도 이제 일화가 많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45년 이제 파리로 광복 때 이제 함께 한국에 왔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6.25와 4.19를 겪는 등 참 파란만장한 격동기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망명을 갈 때 이제 동행을 해서 사망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병상을 지켰고요. 7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화장에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9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화장에서 이제 사용하던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46년에 장개석 총통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져온 냉장고라고 해요. 그거를 35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58년에 최초로 생산된 국산 모직으로 만든 옷을 34년 동안이나 입으셨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요. 그리고 이화장에서 노년을 보내실 때도 그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본체에 안 계시고 경비실 쪽에서 지내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동상을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쉬운데, 뭐 멀리서는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1월 3일 날 재개장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남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산으로 왔는데요. 원래는 이시영 동상이랑 김구 동상을 보려고 온 건데, 가는 길에 국치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가 한국 통감 관저가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단 안으로 가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거꾸로 세워져 있는 조각이 있는데, 히야시 곤스케 상이 있던 거를 이제 잔해를 모아다가 뒤집어서 세워놓은 건데요. 치욕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감저터 여기가 조성된 게 보니까 2016년인 것 같아요. 15년, 16년 이렇게 다 연도가 그렇게 써져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배꼽, 살포시 앉아서 가볍게 흔드세요. 작은 파동이 점점 크게 세상으로 번져 나가도록. 그냥 하여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잔잔하게 뭐 이렇게 파동이 크게 하나의 움직임이, 그거 아시죠 다들? 이 안에 보면은 제가 너무 웃겼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웃겼던 게, 원의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큰 원 토성 안에 저런 작은 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심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이게 그 주술적인 의미가 되게 큰 겁니다. 원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 기원의 모양으로 많이 쓰이는 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막 박근혜 대통령 때 주술 어쩌고 막 무당이 어쩌고 이러면서 난리를 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꼭 이런 이미지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상징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기억의 터라고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이곳, 여기는 위안부를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의 곳입니다. 보면은 피해자 할머니 이름 247명 이렇게 쓰여져 있고, 한마디씩 하신 거를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고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터는 민족 반역자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이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한 통감 간저터이다 라고 하는데, 예, 민족 반역자 이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 이완용의 유언이라는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 보면은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그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조선은 황제가 있는 나라거든요. 고종 황제잖아요.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 신하가 그 말을 거역을 할 수 있으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보면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나 그런 그쪽 사람들은 항상 그 반역자 뭐 5명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반역이 아니고 고종이 시킨 거예요, 고종이.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고종이 시켜서 신하가 말을 들은 것 뿐입니다. 근데 그때도 오히려 그 지금 민족 반역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황제 말 들어야지. 아무튼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동이 돼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사연들 읽으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진짜 슬픈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솔직히 뭐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죠. 가서 아픔도 많으실 거고 한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선동으로밖에 안 보이는,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 그 기억의 터를 이제 국민 모금으로 만든 건데 참여자가 19,755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돈으로 조성된 기억의 터. 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와, 이거 뭐지? 와, 지금 한 바퀴 돌아보다가 너무 웃긴 걸 봐가지고, 아까 비석, 통강 관저터 이 비석, 이게 신형복이 쓴 거예요. 신형복. 진짜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요. 신형복은 없는 데가 없어요. 뭐 귀신인가? 보면은 경술국지 100년을 맞아 2010년 8월 29일 신형복이 쓰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움. 이거는 2010년에 세워진 비석인가 봐요. 이 터가 조성된 거는 15년, 16년이고 이 비석 자체는 2010년에 쓰여진 걸로. 여기 진짜 웃긴 거 있거든요. 제가 아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건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네요. 잔뜩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 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주술의 의미가 강하죠. 약간 옛날에 그런 기원하던 그런 거, 돌 쌓고 이런 거. 재밌네요. 아무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 갑니다. 그러면은 동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